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특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장중에 마이너스 11.8%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빠지냐면 삼성과 그리고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지금 강한 하락세가 나오는데,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자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죠. 자, 영상 빠르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어때요? 개인들이 사고 있죠. 개인들이 이 꼬다리에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포모 발생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는 조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나오면 이러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이게 7%짜리인데 물론 가격이 안 빠지죠. 시장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오면 종목들이 많이 박살이 나요. 약간 흐름이 지금 보다. 자, 보신 대로 이 지금 시장의 특이점이 오늘 좀 더 명확하게 발생한 겁니다. 제가 예측을 했었던 게 그 방향성이 지금 나와버린 거죠. 자, 보면 항상 이 조정이라는 거는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꽉 찬 양봉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건데 오늘도 어때요? 꽉 찬 양봉에서 특히 이 비석형 만들고 그리고 밀리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도 보시면 제가 이번 파동에 정말 중요한 건 11선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11선이 이탈이 되면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다. 근데 오늘 뭐가 나왔죠? 깨짐이 발생된 겁니다. 자, 물론 저는 이 부분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깨질 때 단기 대응하실 분들에게는 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대로 안 끝나요. 한 차례 더 충격파는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현재 시장의 위치 있죠. 위치부터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미반도체는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아래에 엄지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저는 이 한미반도체가 조정이 깊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이 아래의 댓글로 이렇게 반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또 오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중요하니까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참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장중에 마이너스 5%가 지금 넘게 하락을 한 건데, 뭐 최근에 들어서 발생한 뭐 이 6%대 하락 있죠. 물론 이때보다는 적게 발생되긴 하지만 이때는 바로 장중에 꼬리를 달았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그러니까 음봉 마감을 하더라. 어떤 충격파를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종가였고요. 특히 지수가 이 5천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어떤 지수의 추가 상승 이야기들을 다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5천 위에서 좀 많이 따라붙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금 가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왜 떨어졌냐면 뭐 물론 의장이 바뀐 그 이슈가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이 고점권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그러니까 상방에 베팅하는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스컷이 이 의장이 트리거가 되면서 밀리면서 로스컷에 그런 이런 투매를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고점 라인대에서 너무 많은 개인들이 따라 붙고 있다. 그럼 시장은 절대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수급도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오늘 개인들이 5조 4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를. 제가 이걸 지난주부터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늘 명확하게 조정으로 발생됐잖아요. 여기서 뭘 사더라? 삼성과 하이닉스를 많이 산다고 했죠. 얘네들은 밀릴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도 반도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성질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도 많이 사긴 했죠. 뭐 기관들이 최근에 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도가 적고 외인들이 그래도 코스닥을 샀어요. 지금은 코스피가 아니라 이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앞으로 뭐 이런 어떤 큰 등락폭을 보이지만 좀 재미없는 약간 지루한 조정세가 나올 건데, 코스닥은 어떻게 되냐? 상승이 나왔죠. 급하게 조정을 때리는데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올라가 줄 겁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주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잠깐 쫓아와서 조정이 나온다. 자, 코스닥 차트도 보자고요. 보시면 눌렸죠. 5일선 깨졌죠. 그러니까 단기동 평균선은 깨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어디서 반등을 만들 거냐? 한 요 정도 1000포인트 대 초반 라인 때, 뭐 이 라인 때들은 이제 매수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게 어디 구간이냐면 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차트가 올라올 거예요. 다시 또 맥점이 닿으면 매수예요. 매수. 여기서 매수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음엔 뭐다?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왜? 코스피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역대급의 이 연봉으로 봤을 때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보여줬다고 보였죠. 그리고
이 월봉 기준상으로 볼 때도 이 30%짜리 파동, 30%짜리 파동, 이때가 이 IT 버블 때 말고는 이만큼의 큰 파동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 말고. 근데 이때 50%로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올랐다고요. 근데 이 50% 오를 때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일봉으로 말씀드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돌아가 봅시다.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자, 98년도에 지수가 어떻게 올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박스를 그리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냈어요. 그죠? 똑같죠. 지금 시장이랑.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점진적 상승을 하면서 박스 돌파를 한 건데, 자, 그러면서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급하게요. 7%짜리, 5%짜리 엄청 급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조정이 단기간에 끝나고 계속 올랐어요. 자, 지금은 이 조정이 나오냐, 이 조정이 나오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개인들이 더 달라붙으면 한 번 더 충격파를 만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빠르게 올라와 주겠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올라갔었던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이때의 현상이 이 지금에 똑같이 지금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스에 대한 돌파를 하고 시세를 만들었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 올라왔었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여기서는 로봇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반도체 부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뭘 이야기했어요? 2차 전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세를 낸 건데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이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고 좀 지루한 박스를 그린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좀 추세로 진행이 될 거다.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온다? 수급에서도 지금 계속 명확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지난번에 샀었던 이 기관들, 외인들, 이 수급을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향성이란 건 이미 정해졌고. 자, 그럼 그 구간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자, 얘는 보면 지금 그래도 시장의 대장이라고 이제 처음 5일선을 터치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5일선 반등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장이 받쳐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이 받쳐줄 때 5일선 반등이 나는 거지 시장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5일선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가상에 일단 깨짐이 발생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 이 5일선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추세로 보시는 분들, 저같이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시장이 눌리고 밴드에 터치가 되면 뭐라고 했죠? 다시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똑같은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더 눌리더라도 다시 이 밴드 라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라고요? 이 3차 맥점이 된다. 자, 여기서 제가 1차 맥점 문자 보내드렸고 여기서 2차 맥점 문자 보내드렸는데 여기 또 온다고 하면 여기는 3차 맥점이다라는 거죠. 3차 맥점. 원래 지수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상승을 할 때는 그래요. 한 파동이 강하게 발생이 되면 반토막을 많이 냅니다. 상승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 조정, 상승을 이야기할 때 50%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상승하는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반토막을 많이 내요. 특히 이 직전 고점은 15만 원이라는 가격은 돈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돈으로. 이 자리가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이 꼬리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은 거긴 한데 일단 이 밴드 라인 때 이 구간은 다시 한번 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 반등에 대한 반등에 대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 특히 미국과 이제 이란에 대한 중동발 악재가 좀 존재하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악재는 시장에 좀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라는 이 악재 때마다 그 깊이는 다 달랐지만, 하지만 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항상 시장은 강하게 전환을 해주고 고점을 높여줬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조정이라는 건 좀 항상 힘들죠. 저 역시도 수익이 많이 났다. 오늘 이렇게 연봉이 떨어지면 가슴 아픕니다. 다들 힘내시고,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지난 조정도 우리가 잘 견뎌내왔고 이 앞전의 조정도 또 잘 이겨내왔죠. 그래서 이번 조정도 좀 충격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잘 버텨보도록 하고요. 너무 시장이 어렵고 중심이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수익 실현하자고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성이란 게 보통 장중에 발생되죠. 장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 이 밴드를 타면 계속 추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수 같은 경우도 이 현재 밴드를 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계속 추세에 대한 상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거래했던 종목을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조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이제 고점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현재 유동성 장세가 이대로 절대 멈추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버블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 시장의 중요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한미반도체는 한 번에 더 충격받는 분명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삼전하이닉스 많이 밀렸지만 약반등세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에 충격파는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중동발 악재는 악재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상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 이 기회로 작용했다.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그런 과정이 났을 때 맥점은 어디서 나오냐? 다시 이 밴드에 터치가 될 때, 코스닥도 이 밴드에 터치가 될 때, 한미도 공통적으로 이 밴드에 터치될 때 맥점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점을 잘 잡았었던 건데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말고 이 한미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또 이 좋은 맥점에 대한 자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어렵고 다들 혼란스럽긴 할 건데 제가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더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